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난 체하는 웃근입니다. 6월 26일 오전 9시 38분. 예. 어제 뉴욕 타임스퀘어라는 광장이 있나 봐요. 예, 저는 뭐 뉴욕에는 안 가봤습니다. 미국에 한 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아무튼 거기에 전광판이 크게 있나 봐요. 광고용 전광판인가 본데 유명한가 보죠. 예전에 BTS도 이제 BTS 팬들이 거기다가 이제 뭐를 영상을 올리려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나 봐요. 그런데 이제 BTS 팬들 중에 거기다가 이제 돈을 내고 자기들이 BTS 영상 막 올리고 그랬던, 내가 이제 그런 거를 제가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뉴욕의 타임스퀘어 광장에 전광판이 있다, 이제 그 정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좀 전 세계적으로 거기가 좀 주목을 받는 그런 이제 장소인가 봐요. 그 전광판 자체가 그러니까 굉장히 돈이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거기다가 뭐를 올리려면 어떻게 보면은 뭐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장소겠죠. 지금 전 세계 최고로 강력한 국가 미국의 어떤 뉴욕, 거기에 자리 잡은 그런 전광판이기 때문에 전 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나 보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어제 한국의 부정선거 관련된 영상이 2분짜리 동영상이 30분간, 그러니까 반복해서 재생된 거죠. 30분간 누군가 우리나라 어떤 독지가가 거기에 돈을 지불하고 이제 해가지고 그 영상을 30분간 거기서 이제 플레이를 했나 봐요. 영상을 이제 재생을 시켰나 보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그 영상이 지금 유튜브에 이제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전한길 씨하고 이제 이영돈 PD가 만들었던 신의 작품인가 뭐 이런 이제 제목 다큐멘터리 뭐 그런 것도 이제 짜집기해서 이렇게 2분짜리로 만들었나 보더라고요. 저 이제 보진 않았는데 이렇게 유튜브에서 올라온 것만 이렇게 대충 봤는데,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나라 교포들 사이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있고, 지금 우리나라 시위하는 분들, 윤호겐 운동하는 분들, 젊은 분들하고 막 섞여 있죠. 뒤섞여 있죠. 주로 젊은이들이에요. 근데 윤호겐 운동은 그 운동도 계속 확산되고 있고, 예, 참 그렇습니다. 저는 좀 낙관적인 내용을 많이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원래 이쪽은. 근데 저 개인적인 삶에서 어느 쪽은 좀 약간 부정적일 수도 있어요. 저도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쪽에 관해서는 저는 굉장히 낙관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사람이라, 뭐 제 생각을 주로 말씀드리는 거라. 저는 이제 근데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거는 이제 제가 유튜브를 쭉 보니까는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은 조회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저는. 예. 하기야 뭐 요즘에는 뭐 희망 고문이라는 말도 있고, 예. 뭐 좋은 얘기만 들었는데 그렇게 안 되면 실망이 크다 이거죠. 그래서 희망 고문이다 이런 이제 말도 생겨났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없었던 얘기예요. 그 단어가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예. 뭐 긍정적인 얘기 좋긴 한데 그 말대로 안 되면 실망감이 크지 않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희망 고문이라는 얘기가. 이제 저는 이제 희망 고문을 하는 스타일이죠.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잘난 체하는 웃군인데 이 캐릭터가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뭐 잘난 척 하지도 않는데 그러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아직 잘난 체를 시작도 안 했습니다. 예. 예전에 탁구 영상 만들 때는 제가 잘난 척을 약간 했었는데, 글쎄요, 앞으로는 분위기 봐서 잘난 체도 약간 할 수도 있어요. 아직은 잘난 체 시작도 안 한 겁니다, 이거. 예. 제 영상을 보시는 분이 한 10분 이제는 남짓 되는 것 같아요.
좀 늘었어요. 10분도 안 되다가. 제가 이제 정황상 느낌을 이제 압니다. 전 이제 영상을 계속 올리니까 조회수가 이제 조회수가 또 올라가는 양상 이렇게 보면은, 한 2달 전에 처음으로 정치 얘기 막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을 때는, 조회수가 막, 그 알고리즘이 있어가지고, 그땐 조회수가 꽤 많이 나왔어요. 회당 한 100회? 이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이제 쭉 내려가서, 회당 한 2, 30회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자주 올리니까요. 그런데 그 2, 30회가 나온다는 것은 제 영상을 관심 있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시청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한 10분 남짓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제 조회수가 많이 나올 때도 그건 조회수랑 좀 상관없는 부분이 있어요. 알고리즘에 의해서 막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 좀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니까 이제 실제로 보는 사람의 숫자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제 저는 이제 한 2년 했으니까 또 머리가 좋으니까, 잘난 체 하는 웃군이니까, 짐작이 되죠. 이게 정황상. 지금 한 10분, 처음엔 좀 10분 안 되다가 지금은 10분이 좀 넘어가는 것 같아요. 20분 정도까지는 좀 될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10분은 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느낌상.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어찌됐건, 대충은 이제 그렇게 짐작이 된다는 거죠. 어찌됐건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유심히 관심 있게 이렇게 재밌게 보시는 분들은 어찌됐건 좀 특이한 분들이죠. 제 영상은 아시다시피 그 썸네일도 없어요. 그냥 제목 이렇게 날짜로 구분하게끔 제가 이렇게 쓰는 게 다입니다. 얼마 전부터 제가 윤어겐이라는 이제 그 말을 제목에다가 이제 붙였죠, 처음으로. 이제 그런 건데, 제가 그 조회수 올리는 방법을 모르겠습니까? 이 머리 좋은 놈이. 또 이렇게 하는 데는 뭐 제일 큰 이유는 제가 게을러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 썸네일 만드는 거 그거 귀찮은 작업이라, 제가 이제 그런 거를 안 하니까 이제 제일 큰 이유가 게으른 거죠, 제가. 이제 그거 말고도 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지금은 아직까지는 뭐 조회수, 저도 이제 이걸로 돈을 벌면 좋죠. 근데 아직은 조회수를 신경 쓸 상황은 아니고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는 제 나름대로의 판단도 약간 있는 거고요. 제일 큰 이유는 이제 게으르다는 거죠. 아무튼 저는 뭐 이 머리가 좋은데 설마 그 어그로 끄는 방법을 다른 유튜버들보다 모르겠습니까? 더 잘 알겠죠. 아무래도 머리가 좋으면. 잘난 체 하는 웃군입니다. 근데 뭐 하여튼 뭐 그런저런 이유로 지금은 조회수는 편당 2, 30회, 많게는 한 40회,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주 올리는 거에 비해서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날은 하루에 3번도 올리니까요. 그러면 꽤 많이 나오는 걸 수도 있어요. 제 입장에서는.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이고요.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전에 어떤 분이 그 댓글도 남겨주셨고, 부정선거에 대한 그 근거가 그렇게 믿는 근거가 뭐냐 이렇게 질문하신 분도 있었고, 또 이제 지금 아직도 부정선거는 음모론 아니냐, 그건 너무 오버한 거 아니냐, 설마 그렇겠느냐 하는 이제 국민들 많으시겠죠. 그렇지만 결국 진실의 힘이라는 거는 결국 시간이 가면 조금씩 알게 돼요. 그런 분들도. 뭐 좀 빨리 알게 되는 분들도 있고, 저는 아주 우연찮게 빨리 알았고요. 전한길 씨 같은 경우도 금방 알았죠. 이영돈 PD도 그 취재하다가 금방 알았고요. 그 사람들 처음에 스탠스가 그랬어요. 이거 이상한데 정말 부정선거가 있나? 이렇게 생각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게 된 사람들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전에는 아예 부정선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그러니까 저쪽 부정선거를 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한다고 믿고 있는데, 하는 입장에서는 아주 편했죠. 아무도 부정선거 한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그랬는데 사실은 이제 그것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쉽게 대통령도 되고, 그때는 부정선거를 안 했어도 됐었을 것 같아요. 이제 표가.
지금은 달라요. 만약에 부정선거가 없었으면 제가 보기엔 이재명 당선자는 택도 없었어요. 지금 많은 표 차이로 졌습니다. 김문수 후보한테. 예, 그건 좀 차이가 있죠. 문재인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한 것 같은데 안 했어도 이겼을 것 같아요. 예, 지지율이 좀 지지율의 차이가 났겠죠. 그다음에 이제 일단 선거 조작은 완전한 범죄고 진짜 그건 뭐 최고 수준의 범죄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보다 좀 처음에 약했던 게 아마 저쪽에서는 그것부터 시작했었을 것 같은데 여론 조작을 하죠. 여론 조사를 해갖고 발표를 하든 뭐 여론 조사를 할 때부터 조작이 들어가죠. 이쪽 자기들이 의도한 쪽에 표가 많이 나오도록 의견이 더 많이 나오도록 이렇게 조작할 수 있잖아요. 질문 같은 것도 잔머리 쓰면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잔머리를 쓰는 겁니다. 그게. 네, 그런 방식도 그다음에 그 나온 결과 자체를 아예 조작하는 거짓 발표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예, 먼저 저쪽에서는 그런 식으로 시작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간이 배 밖으로 나오면서 아니면 처음부터 뭐 이미 해봤던 일이라면 이제 중국 공산당 같은 데서는 그렇다면 이제 시나리오에 따라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부정 선거도 일어나겠죠. 예,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또 26일에는 미국 의회에서 우리나라에 왔었던 그 부정선거 감시단이 있었어요. 그건 국제사회에서도 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한 나라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난다는 것은 국제사회 전체에서도 관심을 가질 일이니까. 그러니까 그 부정선거 감시단이 우리나라에 와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우리 일반 사회랑 똑같아요. 예. 이제 국제사회 그 사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그 나라에서 부정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을 자기들이 상대하는 거는 자기들의 문제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그런 권리가 있는 겁니다. 저쪽에서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왜 우리나라 선거를 남들이 와서 감시를 하느냐? 예, 그거는 원리가 그렇게 되는 거죠. 할 수 있어요. 국제사회에서는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그냥 한 일원이니까요. 그 일원이 가짜 대통령을 갖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그 국제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건 참여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정하게 선거가 치러지느냐 이제 그런 거를 감시하고 갔었죠. 그 감시단이. 트럼프와 뭐 고든 창인가 뭐 이런 사람들은 트럼프의 측근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뭐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고 하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내가 트럼프 측근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뭐 일단 그런 뭐 이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정황을 많이 보니까 고든 창이라는 인물이 전혀 트럼프랑 연관 없는 인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관련이 있는 인물 같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확인해 본 결과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와서 부정선거를 감시하고 갔는데, 이건 부정선거가 맞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이제 그거를 의회에서 이제, 보고한다고 그러나요? 예, 이제 그렇게 한다고. 26일이니까 오늘이죠. 근데 한국 시간하고 미국 시간하고 다르니까 제가 이제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안 하는데, 그게 좀 중요한 거였으면 제가 기억을 했겠죠. 네. 아무튼 26일 날 미의회에서도 이제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보고가 있다고 하네요. 국제사회에서 안다는 거 의미가 생기겠죠.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JTBC나 뭐 MBC, 뭐 KBS 이런 데가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더군다나 국회의원들조차도 얘기를 안 하니까 부정선거에 대해서 지금 황교안 전 총리가 그 창당을 하고 있는데 거의 뭐 마무리 작업하고 있는 것 같은데 꽤 그 호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쪽에도 굉장히 기대를 걸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다른 국회의원들이 얘기하지 않는 그 부정선거에 대한 이슈 그걸로 만든 이제 그 이슈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신당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황교안 신당이 어떤 역할을 해낼지.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아쉬운 거는, 저도 이제 처음엔 그랬는데, 지금은,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 요즘에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 지원을 많이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진숙 방통위원장, 그분은 정말 여전사예요. 제가 여자들 중에서도 특별한 분들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요. 예. 그게 평등입니다. 그런데 감이 안 되는 여자들은 집에서 살림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거 뭐 여자를 모욕하는 게 아니에요. 다 역할이 다른 거니까, 사람이. 타고난 역할이 다 다른데. 근데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사죠. 아, 대단합니다. 전투력도. 지금 혼자서 거의 고군분투, 거의 제가 보기엔 지금 이제 저도 최근에서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됐는데, 지금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전쟁터가 어디냐. 저는 그 방송 그쪽이라고 봅니다. 이제 그쪽 JTBC나 MBC를 저지할 수 있다면, 그쪽을 견제할 수 있다는 게 이제 또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그쪽에서는 굉장히 저는 이제 좌파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적대 세력을 향한 편향된 방송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원하는 건 뭐냐? 그럼 이쪽 우군을 위한 편향된 방송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에요. JTBC나 MBC나 뭐 이런 데는 지금 저쪽 적대 세력 쪽으로 완전히 편향된 조작 내지는 편향된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그럼 바로 잡아서 이쪽 보수 진영을 위한 편향된 방송을 하라, 이게 아닙니다. 객관적인 방송을 해라, 이런 얘기죠. 그렇게 만들 수 있다면,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이쪽을 편향되게 만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걸 잘 알아요. 진정한 보수는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애국 보수는 그걸 알아요, 그 개념을. 그렇다고 우리 쪽에 유리한 방송만 내라, 이게 아닙니다.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게. 그러면 저쪽 방송사들이 방송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객관적인 방송을 하라, 이겁니다. 우리 편만 들지도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잘못하는 부분 있으면 방송해라. 객관적으로 해라, 이런 얘기죠. 만약에 그러니까 JTBC나 그 MBC를 그렇게 정상화 시켜 놓을 수 있다면, 그럴 수 있다면 이 전쟁은 바로 끝날 수 있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최근 들어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쪽이 핵심이구나. 그쪽만 급소구나. 그쪽만 정상화 시켜 놓으면 나머지 세력들, 성관이든 입법부든 뭐 사법부든 차례대로 다 정리될 겁니다. 마치 급소를, 그러니까 머리를 딱 땄으니까 나머지들은 다 이제 정리되는 식으로. 지금 거기 제일 급소가 되는 부분은 JTBC, MBC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라고요. 이따가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